여보, 이 집 정말 여기서 살아야 해? 신혼 한 달 된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어렵게 구한 이 신혼집이 아내의 첫사랑과 함께 살았던 바로 그 집이라는 것을.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첫사랑이 지금도 이 집의 집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괜찮아.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돼. 남편이 다정한 목소리 뒤로 아내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스쳐 지나갑니다. 과연 이 부부는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야기의 끝입니다. 당신이 예상하는 그 결말이 아닙니다. 집주인인 첫사랑 남자가 마지막에 내린 선택은 모든 사람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삼각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더 큰 사랑임을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29의 민수와 26의 은영이 결혼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3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에 골인했지만 현실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은영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두 사람의 월급을 합쳐도 서울에서 전세집을 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결국 이들이 선택한 것은 구로구의 한 낡은 연립주택 2층, 보증금 500만 원의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집은 정말 작았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원룸 형태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은영은 작은 화분 하나를 창가에 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여기가 우리만의 성이야. 민수도 덩달아 웃으며 은영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비록 좁고 낡은 집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이웃들과의 첫 인사도 따뜻했습니다. 1층에 사는 70대 할머니는 젊은 부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3층에 사는 대학생들도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네 자체가 오래된 주택가라 정겨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영이 집 계약을 할 때부터 묘하게 긴장하는 기색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단순히 첫 신혼집에 대한 설렘과 걱정이 섞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 집주인을 만나는 순간 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다만 그때는 계약 절차가 바쁘게 진행되어 자세히 살펴볼 여유가 없었죠. 이사를 마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집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실 벽장을 열어보니 한쪽 구석에 뭔가 새겨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과 함께 새겨진 이니셜 E. Y는 분명 은영의 이니셜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J, H는 누구일까요? 민수의 이니셜은 M, S였으니까요. 여보, 이거 뭐야? 민수가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순간 은영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 그냥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장난으로 새긴 것 같아. 신경 쓰지 마. 은영은 서둘러 다른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E, Y라는 이니셜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침실 창가 근처 벽지를 뜯어내던 중 그 아래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은 많이 바랬지만 젊은 남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여자의 모습이 은영과 너무나 닮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라 은영 본인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이 사진. 민수가 사진을 들고 은영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은영이 급하게 손을 뻗어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아, 그냥 버려. 전세입자가 놓고 간 거겠지. 하지만 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도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의심스러운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지날 무렵 드디어 집주인과 정식으로 만날 일이 생겼습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수리 때문이었죠. 집주인의 이름은 정현우, 35살의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차분한 인상에 말수는 적지만 친절한 편이었습니다. 특히 민수에게는 매우 정중하고 배려심 있게 대했습니다. 수리비는 제가 다 부담할게요.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런 건 당연한 거죠. 감사합니다. 민수는 이 집 주인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영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정현우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은영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밝은 성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정현우 역시 은영을 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그냥 세입자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수리가 끝난 후 정현우가 돌아가자마자 민수는 은영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조용했어? 집주인님이 친절하신 분인데. 그냥 좀 어색해서. 어색해? 왜? 처음 만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별 뜻 없어. 하지만 은영의 대답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평소 누구와도 금세 친해지는 은영이 이렇게 어색해한다는 것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벽장의 이니셜, 바랜 사진, 그리고 은영의 이상한 반응들.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민수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 이후로 정현우는 종종 집에 들렀습니다. 물론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싱크대 수도꼭지 교체, 전기 배선 점검, 방충망 교체 등등. 하지만 민수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이렇게 자주 세입자 집에 들르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정현우는 바로 아래층인 1층에 살고 있었으니 굳이 사전 연락 없이 올라와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정현우가 올 때마다 은영의 태도였습니다. 평소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던 은영이 정현우가 나타나면 급하게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을 고치곤 했습니다. 왜 집주인님 올 때마다 그렇게 신경 써서 차려입어? 그냥 예의 아냐? 집주인님이신데. 하지만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과하다니, 그냥 기본적인 예의야.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민수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더욱이 정현우와 은영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치 서로에게 할 말은 많지만 차마 꺼내지 못하는 듯한 분위기였죠. 한 번은 정현우가 전기 점검을 하러 왔을 때 민수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궁금해서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그때 일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단편적인 대화만 들렸지만 분명히 과거에 서로를 알고 지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두 사람은 급히 말을 끊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은영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은영아, 솔직히 말해줘. 집주인님과 예전에 아는 사이였지? 은영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어색해해? 그리고 아까 대화하는 거 들었어. 들었다고? 무슨 대화? 과거 얘기하는 것 같던데. 아, 그건 그냥 이 동네 옛날 이야기를 해주신 거야. 여기가 옛날에 어땠다고. 은영의 대답은 매번 앞뒤가 맞지 않았고 민수는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은영이 없었습니다. 쪽지에는 마트 갔다가 올게라고 적혀 있었죠. 민수는 혼자 있는 시간에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벽장의 이니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주변에 더 작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018.3 14 첫 키스 2018.5 24귀기 시작 2019.12 24 프로포즈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이면 은영이 민수를 만나기 2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Y는 분명 은영의 이니셜이었죠. 그때 침실 서랍장 뒤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가 확인해 보니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진 속에는 은영과 정현우가 함께 있었습니다. 연인 같은 모습으로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었죠.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는 사진, 놀이공원에서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크리스마스에 케이크를 들고 있는 사진.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사랑스러운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야, 사랑해. 2018.7 15 우리 영원하자. 2019.1 1 결혼하면 이 집에서 살자. 2019.10 10 마지막 사진은 이 집 앞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은영과 정현우가 집 열쇠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우리의 첫 보금자리 2019.11 1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은영과 정현우는 연인 사이였고 이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선지 헤어졌고 은영은 민수와 결혼해서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왜 은영이 이 사실을 숨겼을까? 왜 하필 이 집을 선택했을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이 돌아온 것입니다. 다녀왔어. 은영의 밝은 목소리와 함께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는 급히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수는 손에 든 사진들을 천천히 은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은영아? 민수야. 그게 왜 이런 사진이 우리 집에 있는 거야? 그리고 왜 벽장에는 너와 정현우 씨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거야? 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저앉듯이 소파에 앉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사실 정현우 오빠는 내 첫사랑이었어. 드디어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첫사랑? 그냥 첫사랑이야? 이 사진들을 보니까 그냥 첫사랑이 아니잖아. 우리는 2년 동안 사귀었어. 그리고 결혼 약속도 했었어. 결혼 약속?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대체 뭐란 말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뭐? 현우 오빠와는 집안의 반대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오빠 부모님이 나를 반대하셨거든. 은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했어. 이 집에서 함께 살면서 결혼 준비도 했었어. 하지만 오빠 부모님이 내 집안 배경을 문제 삼으시면서 결혼을 반대하셨어. 오빠는 부모님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부모님 뜻을 거스르지 못했어. 그래서 헤어진 거야? 응. 너무 아팠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아팠어. 그래서 이 집을 떠났지. 그런데 왜 다시 여기로 온 거야? 왜 하필 이 집이야? 이 질문에 은영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내가 먼저 제안한 거야. 뭐? 집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이 집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여기서 살고 싶다고 했어.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왜 하필 여기야?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모르겠어. 왜 이 집에 오고 싶었는지. 어쩌면 정말로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 정리? 무슨 정리? 현우 오빠와의 추억들을 당신과 함께 새로운 추억으로 덮어버리고 싶었어. 하지만 민수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논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전 연인과의 추억이 깃든 집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영 역시 소파에서 밤새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정현우를 직접 만나서 이 상황을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1층에 살고 계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현우는 민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챈 듯 했습니다. 네, 그러시죠. 들어오세요. 정현우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 특유의 분위기였죠.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맞죠? 정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은영이와 과거의 연인 사이였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왜 은영이를 이 집에 살게 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피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당황했습니다. 은영이가 결혼해서 다시 여기로 온다고 했을 때 은영이가 먼저 연락했다는 뜻인가요? 네. 집을 구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저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영이가 울면서 부탁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추억을 정리하고 싶다고. 민수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영이 정현우에게 먼저 연락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울면서 부탁했다는 것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낙하신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은영이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현우의 솔직한 고백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은영이가 행복해 보여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정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있을 때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제 부모님 때문에 항상 눈치를 보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정현우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봉투를 연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안에는 진명의 이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의자는 민수와 은영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 집을 두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안 돼요. 왜 이런 걸? 정현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집을 은영이와의 추억 때문에 팔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영이가 다시 여기 와서 당신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으신 거죠?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요. 민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너무 소중한 곳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정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집이 정말 소중하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정현우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반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헤어진 진짜 이유는 부모님의 반대가 아니었어요. 네? 그럼 뭔가요? 제가 겁쟁이였어요. 은영이와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때 저는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았거든요. 민수는 놀란 표로 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은영이는 괜찮다고 했어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은영이에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 핑계를 댄 건가요? 네.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반대하는 척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은영이가 저를 원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현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은영이는 정말 많이 아파했어요. 그리고 저도 후회하며 살았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은영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그 행복은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민수는 정현우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을 받는다는 것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선물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은영이에게 진 빚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정현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내년에 해외로 이민을 갈 예정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 말에 민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민을 가신다고요? 네. 이곳에 있으면 계속 과거에 매여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은영이도 편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정현우는 진정으로 은영이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터전까지 내어주면서 은영이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요. 네. 은영이에게 제가 이민 간다는 것만 말해주세요. 집 이야기는 당신이 판단해서 하세요. 해시태그 진정한 화해와 새로운 시작 5860분. 민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영은 여전히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것으로 보아 밤새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현우 씨와 이야기했어. 은영이 고개를 들며 불안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진짜 이유를 들었어. 부모님 반대가 아니라 자신이 겁쟁이여서 헤어진 거라고. 은영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 응. 그리고 자신 때문에 내가 많이 아팠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어. 은영이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아, 나도 처음에는 정말 화났어. 배신감도 느꼈고. 하지만 정현우 씨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 민수야, 넌 정현우 씨를 잊기 위해서 이 집에 온 게 아니라 정말 마무리하고 싶어서 온 거구나. 민수는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 과거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정말 괜찮아? 괜찮아.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무슨 조건? 앞으로는 절대 나한테 비밀 없기. 무슨 일이든 함께 얘기하자.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현우 씨가 내년에 이민을 간다고 해. 정말? 응.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현우가 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을 우리 이름으로 넘겨준다고 해.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은영이 서류를 받아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야. 자신이 너한테 진 빚을 갚는다고 하더라. 아니야, 이건 받을 수 없어. 너무 큰 거야. 하지만 민수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받았으면 좋겠어. 왜? 이 집이 너와 정현우 씨의 추억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의 집이 되는 거잖아. 민수의 말에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현우 씨도 이제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현우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동안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했어요. 이제 정말 편안하게 지내세요. 저희야말로 정말 고마워요. 은영이 정현우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현우야. 아니, 정현우 씨. 행복하세요? 은영이도. 아니, 두 분 다 정말 행복하세요? 정현우는 작은 상자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고 갔습니다. 그 안에는 은영과의 추억이 담긴 모든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은영이 사진들을 보며, 응, 이제 우리의 시작이야.